68세 여성과 71세 남성의 뜨거운 로맨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서관에서 시작된 설렘, 온실 속 첫 키스, 그리고 달빛 아래 펼쳐진 격정적인 사랑. 나이는 정말 사랑 앞에 장벽이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감동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오후 3시 시립 도서관은 조용했다. 먼지가 살짝 날리는 햇살 사이로 68세 한서연이 높은 책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오래된 문학 전집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갑자기 목 뒤쪽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장시간 고개를 들고 있던 탓이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였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71세 윤민이었다. 은퇴한 의사인 그는 요즘 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목이 좀.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뒷목에 닿았다. 오랜 의사 생활로 단련된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여기가 아프시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온열 크림 튜브. 민은 소량을 손바닥에 짜낸 후 따뜻하게 비비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서연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이었다. 전문적이어야 할 치료의 손길 안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손끝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불현듯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사다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손길이 어깨선을 따라 내려가더니 옷깃 아래로 살짝 스쳤다. 서연은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설렘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지나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의학적 관찰이라기보다는 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선이었다. 좁은 서가 사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가.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민이 손을 뗐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냉정함 대신 남성으로서의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68세와 71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젊은 날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민이 먼저 자리를 떠났지만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목덜미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과 가슴 깊숙이 퍼져가는 설렘을 느끼며 이것이 첫 번째 스침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하늘에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도서관 뒤편에 있는 작은 식물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식물원 도서 코너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빗방울이 점점 거세져 갔다. 어머,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서연은 급히 온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리로 된 온실 안은 따뜻하고 습했다. 열대 식물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서연 씨도 비를 피해 오셨군요.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윤민이었다.
그 역시 젖은 채로 온실 안에 서 있었다. 선생님도 우산을 안 가져오셨군요. 서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의 회색 셔츠가 비에 젖어 어깨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7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다. 민 역시 서연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연한 블라우스가 비에 살짝 젖어 있었고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이 온실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추우시겠어요. 잠깐만. 민은 온실 한편에 비치된 담요를 가져왔다. 식물 관리용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함께 덮으시죠.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요. 담요를 펼치며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이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자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았다. 온실 밖으로는 빗소리가 점점 더 세게 들려왔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옛날이 생각나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기억이세요? 젊었을 때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도 비가 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비는 언제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민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창밖의 빗방울처럼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어려 있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처와 그리움이 담긴 침묵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특별한 것 같아요. 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담요 위에서 서연의 손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 씨, 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이 마침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저도 이상해요. 서연이 속삭였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마치 처음 사랑을 하는 소녀가 된 것 같아요. 민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서 손목으로 팔로 천천히 올라왔다.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꽃을 만지듯이. 조심스레 다가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늘 확신에 차 있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남자로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숨결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볼을 감싸 안았다. 수십 년간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첫 키스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빗소리가 온실을 더욱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움과 설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인 시선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다.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민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온실 안의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서관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 도서관이 사라진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6개월 후면 문을 닫아야 해요. 서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윤민을 향했다. 그 역시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곳, 첫 키스를 나눈 온실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서연 씨, 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한 달 안에. 그 말과 함께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사랑이 벌써 끝나버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침실에서 그녀는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온실에서 나눈 그 따뜻했던 입맞춤, 그의 손길이 남긴 설렘. 왜 이제야 만났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남편을 잃고 나서는 더더욱. 민 역시 집에서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미국행 비행기표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재개발로 인해 둘이 만날 이유도 장소도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한국에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나눌 뿐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온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다. 서연은 밤마다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 따뜻했던 그의 손길, 짧았지만 달콤했던 키스의 감촉까지. 이런 나이에 이런 감정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68세라는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민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시절에도 아내와 함께했던 수십 년 동안에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다. 서연에게서 느꼈던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서관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책들도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서연과 민은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이런 감정을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재개발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헤어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그 감정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윤민. 드디어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균열이 생긴 두 사람의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한서연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전화를 받은 후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오후 8시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서연은 관리 열쇠로 들어갔다. 윤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서연 씨,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서연을 비췄다.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전기가 나갔다. 도서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정전인 것 같네요. 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태풍 때문인가 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여기 앉으세요. 미니 독서용 소파를 가리켰다. 손전등을 책상 위에 세워두니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정말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연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민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고백이 더욱 진솔하게 들렸다. 저도 그래요. 서연이 속삭였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함께 했을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어떤 감정이요?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민의 손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은퇴한 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는 더더욱.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더 꽉 맞잡혔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온실에서 나눈 키스 이후로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도요.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조심스러웠던 그 키스. 어둠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죠. 민이 그녀의 말을 마저 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서연이 일어서려다 발을 헛디뎠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비틀거렸다. 민이 재빠르게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그의 팔에 안긴 서연. 두 사람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발목을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의사의 본능이 돌아왔다. 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손전등을 가져와 발목을 살펴봤다. 다행히 심하지 않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발목을 감쌌다. 치료하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서연 씨, 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온실에서의 첫 키스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함께해요. 민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재개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어둠 속의 도서관 안에서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전으로 인한 어둠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빛을 선사해준 밤이었다. 한 달 후 윤미는 큰 결정을 내렸다. 미국행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들리는 활력을 느꼈다. 아버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늦게나마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 며칠 후
도서관 폐관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자리였다. 마지막 책들을 정리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달빛 서가라고 쓰인 작은 수레가 있었다.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에 사용하던 이동식 책장이었다. 함께 할게요. 민이 수레의 반대편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마지막 책들을 다른 도서관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침내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정말 끝이네요. 서연이 빈 서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책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두 사람은 달빛 서가를 밀며 도서관을 나섰다. 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다. 달이 참 밝네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달빛이 그녀의 은발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네,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빛났다. 세월의 흔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사랑받는 여자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민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남은 날들 더는 아끼지 맙시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어요. 민의 말에 서연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이번 입맞춤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조심스러움 대신 확신이 있었고 망설임 대신 간절함이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의 하나로 겹쳐졌다.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함께 살아요. 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재개발로 여기서는 떠나야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은 다시 달빛 서가를 밀며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적지가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달빛이 두 사람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인생의 무게를 모두 경험한 두 사람이기에 가능한 성숙하고 소중한 사랑이었다. 달빛 서가에 담긴 마지막 책들처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펼쳐질 예정이었다. 도서관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달빛 아래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나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과 윤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전해드렸나요? 68세와 71세에 시작된 이들의 로맨스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진정한 감정 앞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